예, 저 김성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0% 삭감에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건설 경기가 급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우리 김영진 차관님 답변하시고요. 우선은 기재부 예산실장 정해졌어요? 임명됐습니까?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은요? 아마 조만간 인사가 됐냐고요? 임명됐냐고요? 예,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책조정국장은요? 예, 아직 임명 안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경제정책국장하고 정책조정국장 하시던 분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세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하고요. 예, 청와대 가서 근무하시잖아요. 네. 자, 이러니까 이 경제정책 라인의 핵심들이 지금 인사가 안 되고 그분들이 지금 청와대 가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직접 장악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기재부 패싱이란 말 들어보셨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공무원 정부 조직이 일을 할 때는 특정 개인도 있지만은 개인이 그런 우려들이 많으니까 네. 저기 부총님께 좀 빨리 전달 좀 하세요. 지금 밑에 실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산실장,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없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재부 장관님 진짜 혼자 힘드신 거지. 자, 다음요. 올해 예산 27조 늘어난 427조 맞아요? 아직 총량 규모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대략 언론의 일부 그렇게 나왔죠. 발전하였지만 틀리지는 않은 거 맞지는 아닙니까? 않습니다. 예, 네. 그 정도죠. 자, 이제 국회 9월에 제출을 할 텐데 2018년도 SOC 예산 가운데 국토부의 SOC 항목을 국토부는 이제 15조 5천억 원 그렇게 규모로 정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졌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22조 1천억 이렇게 작년에 2017년도 22조에서 15% 줄어든 18조 7천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3조 원 더 추가 삭감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숫자는 맞죠? 그러니까 아직은 SOC 예산 대략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15조? 정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고 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우리 총리님 언론에 났던 부분들은 언론에 났었고 사실이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다른 부분이 SOC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갖고 복지 예산에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정도는 지금 현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목적으로 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SOC 예산으로 해가지고 SOC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은 일자리 감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차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자료예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취업 유발 개수가 건설업이 13.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데요. SOC 투자가 1조 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14,000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정부 정책하고 역행하는 건데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우선순위를 지금 그러니까 복지 예산 쪽에 복지 우선은 파퓰리즘 쪽에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예산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기재부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좀 지키셔야지 청와대 하달 받아서 하는 부처도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청와대에 하달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예산실장서부터 다 공석인 상황에서 그전에 경제정책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인사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책임지고 해야지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다음. 네, 예산실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2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래 예산실 조직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국토부 장관님. 우리 경기 북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참 기대가 많이 큽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큰 책임을 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좀 바라고요. 네. 자, 우선은 저희 장관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관리 일원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환경부로의 생각합니다. 물관리 일원화요. 네,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로? 네네. 예. 예, 좀 이따 환경부 장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자, 우리 경기 동북부 쪽에 동두천 그러니까 전철 연장 사업이라든가 3번 국도 우회도로 사업.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SOC 예산 줄이면서 국토부 같이 조금 호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장관님 보십시오. 같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SOC 예산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줄인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평등이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또 그동안에 당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고 그다음에 인정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 동북부 쪽에 그런 SOC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예, 다시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가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네.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환경부 장관님. 네. 예, 현장은 좀 잘 다니세요? 어떠세요? 아직 많이는 못 갔습니다.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 함안보 쪽에 예. 좀 갔었고요. 예. 뭐 환경산업기술 뭐 이런 쪽에 좀 그랬습니다. 예, 저 환경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그때 취임 일성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얘기하시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 국민 그 생활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있어갖고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세먼지고요. 또 하나는 악취 문제일 겁니다. 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갖다가 학교에다 설치한다. 이런 거는 환경부에서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좀 주무부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해갖고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게 1년 예산 전체 예산이 360억입니다. 장관님 사회에 계실 때 국가가 정부가 예산 허투루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허투루 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취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나 악취 문제나 이게 한 포인트 소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 소스하고 난포인트 소스 합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지자체 간에 상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원 자체는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부처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는 이게 상호 이기주의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단시간적으로 단편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은 그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악취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감소됐다고 우리가 해결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클린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장관님께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 즉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한다고 치었을 때는 그런 하나의 롤 모델을 갖다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을 하나 좀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갖고 좀 한번 그런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 동두천하고 양주에 같이 걸쳐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들이요 악취 문제 때문에 오버히트 할 지경입니다. 그거 지금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 정부에서 또 환경부 장관께서 또 그런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한번 또 지역에 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고. 자, 김 차관님. 예.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뭡니까?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어요. 네네. 이거 좀 개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놔 버리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2012년도에 개정이 거는 다시 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원시 갑에 우리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